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핵 충돌이라는 끔찍한 위협을 끝낼 기회가 있다면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안전과 평화라는 미래를 누려야 한다며 이 때문에 김정은과 공동 성명에 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작 원하는 것을 얻은 나라는 중국이라고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오랜 열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점이 확인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중해에서 구조된 630여 명의 이민 난민자들을 태운 선박을 둘러싸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간의 외교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단체가 난민 선박을 이탈리아 항구에 입항시키려 했지만 이탈리아는 이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당 독재에 반발하는 항의 데모가 계속되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지난 4월에 취임한 아비 아하메드 수상이 대담한 정책 전환에 착수했습니다. 오랫동안 현안이 되어오던 이웃나라와의 긴장 완화와 함께 국영항공회사의 외자 출자를 인정할 방침을 밝히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급진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베 일본 수상은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큰 결단이 필요하다며 신뢰 관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수상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상호 신뢰의 껍질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껍질을 깬 것이라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를 서면으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지난 2002년 이후 16년 만에 4만 명 규모의 군사훈련을 10월과 11월 노르웨이와 발트해 등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의 이 같은 대규모 군사훈련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어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랜던 보일 민주당 의원과 랠프 로먼 공화당 의원은 의회가 북한의 인권 개선 상황을 보고받고 승인해야만 대북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범위를 비핵화뿐 아니라 인권 개선으로까지 넓힌 것입니다. 대북 제재 완화 조건으로는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할 것과 주민 대상의 범죄 행위 공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에게 저지른 만행을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할 경우 등입니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중요한 시기에 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비핵화만이 아니라면서 이번 법안은 향후 전개될 미북 협상을 앞두고 북한에 던진 중요한 메시지라고 분석했습니다. We have to come back to human rights, the rule of law, and we will. And it's good for Congress to keep up this voice. 법안을 발의한 보일 의원 측은 인권 문제는 미국 정체성의 핵심이라면서 이번 대북 제재 해제 금지법에 대한 의원들의 초당적인 지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과학자들은 소에게 특별한 해초를 먹여서 메탄가스를 줄이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근교 랜스돈 밸리 팜의 농민들은 이미 소에게 해초를 먹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농민은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다시마를 소에게 먹이면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소에게 해초를 먹이면 메탄가스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랜스턴 밸리 팜 농민들은 해마다 500톤가량의 다시마를 채취해 소에게 먹이고 있는데 이들은 다시마를 말린 다음 젤프라는 브랜드로 축산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파카타네의 생수 공장의 확장을 승인했습니다. 크레스웰 뉴질랜드는 농푸 스프링이라는 중국 회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생수 공장으로 파카타네 근처 오타키리의 6.2헥타의 땅을 사겠다고 신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5헥타 이상의 시골 땅을 외국인에게 팔 수 없다는 법에 묶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클락 부총리 등 관계자들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추가로 4년 이내에 60명의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필요한 경우 리소스 컨센트를 받는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오클랜드 의회는 작년 런던 시내에서 큰 화재로 70여 명이 숨진 그랜펠 타워와 같은 외장재로 지어진 건물이 25개 블록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의회는 그러나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로 지어졌더라도 다른 화재 예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빌딩으로는 핸더슨의 와이타켈의 스테디움, 그라프턴의 병원 건물, 빅토리아 스트리트의 스파크 빌딩, 파이어덕트와 시내 중심부의 대규모 아파트, 오클랜드 대학의 오웬 글렌 빌딩, 이 밖에 많은 아파트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의회는 모두 116채의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ACP 외장재로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지역 운전자들의 3.5%가 운전 중에 전화를 걸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특히 모터웨이에서 100km 이상으로 달리면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도 3.3%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스트 타마키 로드의 육교상에서 7시간 동안 671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지난 3월 전국적으로 60명의 운전자가 운전 중 전화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전 중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 전화기를 압수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성매매 업체는 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매춘부 장관을 선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서한은 또 뉴질랜드 Prostitutes Collectives NZPC가 성매매 업체의 대표기관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NZPC의 불법 성매매업 사실을 공격했습니다. 해밀턴의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리사 루이스가 발송한 이 서한에는 25명의 동업자들의 이름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또 뉴질랜드에서 성매매업이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춘부 장관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 초 오클랜드 시내의 헌베이는 뉴질랜드 최초로 $200만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헌베이 지역의 평균 집값은 $200만 3,300였습니다. 한편 헌베이는 2003년 당시 벌써 평균 집값이 $100만 웃돌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오클랜드 전역은 평균 집값이 약간 내려갔지만 헌베이는 2.3%가 올라 지금은 평균 집값이 $266만 2,800로 밝혀졌습니다. 헌베이 지역에는 대형 빌라와 벙갈로들이 많고 대부분은 풀 섹션에 지어져 있는데 지금은 서브디바이드를 할 수 있어서 현대적인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헌베이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스아일랜드 의회는 뉴질랜드 군이 방화수로 사용하던 물을 바깥으로 흘려보내지 말도록 요청했습니다. 마나와투 왕가누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호라이즌스 지역의회는 뉴질랜드군이 무단으로 벌이고 있는 방화수의 투기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호라이즌스 지역의회는 군부대에서 방화수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유독성 물질이나 화학물질이 강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